안녕하세요. 범블한북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거의 이제 파멸적 감소라는 말, 과장으로 안 들릴 정도로 급속도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매물량은 늘고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이 프라이스, 가격 자체가 굉장히 큰 변동성 위에 와 있습니다. 결국 하락 양상으로 갈 건데 얼만큼 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쯤에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떨어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크죠. 특별히 고점에 몰려있는 서울 아파트 자체의 집값 정상화의 그 단계는 굉장히 계단식 하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정부가 이 대통령의 어떤 최전방에 나서는 집값 안정화에 대한 어떤 굉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단기간 안에 집값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는 심리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숫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사줄 사람들이 시장에서 점점 증발되고 있다는 얘기고, 반대적으로 매물은 계속해서 그 숫자가 넘버링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는 자신감을 얻을 수밖에 없죠. 가격 분기점이 곧바로 찾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이전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 이전에는 뭐 그 결과물이 나오든 말든 그냥 형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던지고 또 이 정책들을 피해 나갔던 다주택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일사불란했는데, 이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락은 기정사실이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 떨어질까가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격 자체가 시장의 매수세가 기대한 만큼 내려올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아무리 뭐 매물 많이 쏟아내도 매물 자체의 가격표가 요지부동 계속적으로 고점에 물려 있다면 이 매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매물이 확실하게 폭증하면서 동시에 그 폭증되는 매물량과 비례해서 가격이 정말 눈에 띄게 떨어져 준다면 충분히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될 수 있을 그 시간적인 어떤 단축의 여유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지금 아파트 거래량 서울은 지금 2,100건, 2,700건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2월달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3월 1일이 됐는데 3,000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요. 10,000건 찍었던 이 고점 때 이 거래량과 비교해 볼 때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관망세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예전에는 그냥 간을 보듯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이렇게 관망을 했었는데 완전히 셔터 내렸습니다. 집값이 확실한 수준까지, 우리가 원하는 기대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결코 지갑을 열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 거래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3월달 들어가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진다면 3월달에 서울의 매물량이 10만 건을 돌파한다. 이렇게 되면 가격 저지선 뒤로 훅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1일 아파트 주말 거래량 연휴를 맞이해서 지금 34건에 그치고 있어요. 그럼 3월 1일이고 대체 공휴일까지 합치면 이제 3월 3일까지, 3월 2일까지 이제 휴일이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추석 연휴 끝나고 또 황금 이 3일의 연휴가 이어지는 동안에 아파트 거래량은 상당 부분 이제 고심이 많다. 결국에 가서는 이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얼마나 합리적 가격으로 자기가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 주택들을 빨리 소화해 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가격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집주인들은 이 가격 자체를 계속적으로 홀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5월 9일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그런 어떤 눈치 싸움들이 결국 이제 생존 본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가격을 던지는 투매 현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보시면 10억입니다. 대체적으로 한참 잘 나갔을 때는 14억 정도, 마이너스 4억 정도의 갭을 보이고 있죠. 지난달 1월 달에 11억이었어요. 근데 2월 달 통계를 보니까 10억.
자, 3월달 되면 요 10억 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매물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눈에 확 띄게 계속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내려가는, 억 단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19, 8 뭐 이런 식으로 카운트다운 하듯이 내려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 하한 저지선을 물고 있는 호가세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호가세가 계속적으로 내려간다고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당연히 강남에서는 뭐 10억, 20억 호가세를 내린다는 그런 어떤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상당히 비강남권 역시도 강남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이 호가세 때문에 뒤로 밀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상징은 10억 선에 머물고 있는 서울 아파트가 좀 하한선 10억 밑으로 좀 깨져야 분명한 아파트 하락이라는 분기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10억에서 15억 그 선상에 딱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 거래가를 10억 선이라는 저지선을 딱 물고 있기 때문에 요게 딱 깨뜨려지면 정말 뭐 세일에 가까운, 아파트를 정말 줍줍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집값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그동안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폭등한 만큼 내려와야죠. 그래서 폭등의 반대말 폭락은 아니다.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상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값의 정상화라는 얘기는 결국 야금야금 그냥 뭐 개미 눈곱만큼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안에 시장의 관망세가 어느 정도 그 가격에 수긍할 수 있는 가격만큼의 거래가가 터지기 시작하면 확실한 부동산 지형도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 평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할 데 없죠. 그냥 쑥 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냥 뭐 저기 북유럽에 있는 어마무시한 침엽수림처럼 솟아있죠. 결국에 가서는 이거 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도 되겠네. 그만큼 올라와 있는 요 분양가는 그 기저에 아파트 구축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관관계를 딱 가지죠. 이제 함수관계 비슷하게 같이 상승했던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분양가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거래가, 매매가가 확실하게 떨어져 준다면 분양가도 이제 더 이상 오를 이 기저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변의 아파트값 다 떨어져 나가는데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가 구축 가격보다 뭐 5억이 비싸다, 10억이 비싸다 해버리면 이제 분양 자체는 완전히 그냥 파리가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도 구축의 하락 가격에 분명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인위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하고 또 뭐 건축사에 또 건설사에 여러모로 또 유인책을 마련해서 분양가를 좀 낮추고 분양가 상한제 동원하고 하더라도 원가 상승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출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그 가격에 대한 디스를 가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외적인 어떤 유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 준다 하더라도 분양가 내리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건설사 스스로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야, 이러다가는 정말 분양 하나도 안 되겠구나. 원가 부분에서 뭔가 좀 마진율을 낮추더라도 실수요자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분양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 모멘텀은 바로 구축 가격이 확실하게 떨어져 줘야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고공행진은 결국 구축 가격을 더 끌어올렸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뭐 분상제가 비강남권에서도 좀 세팅이 돼가지고 강남권에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 뭐 다 로또 아파트 아닙니까?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50억인데 분상제 적용돼가지고 20억 하니까 30억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 먹으려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뭐 벌떼들 뭐 몰려들듯이 몰려들었던 그런 로또 아파트의 그 전행들 다 없어져 버리고 비강남권의 분상제를 부활을 시켜버리면 실수요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축이 떨어진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의 문도 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매물 나오는 현황, 거래가 줄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거래가 내려간다. 근데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떨어지는 시점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최고가를 찍었던 서울 아파트 강남 최고가는 이제 다 씨가 말랐습니다. 없어졌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서대문구, 금천구에서 나오고 있는 일주일 전 대비 최고가를 보더라도 8,500만 원, 2천만 원, 7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른다고 했던 동네들은 다 사라졌고, 비교적 거래량이 좀 적었던 곳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손에 닿을 수 있는 이 거래가가 있었던 지역들 해서 최고가가 나오는데, 이제 최고가 랠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의 재료는 다 소진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확실한 가격 분기점의 모멘텀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고가 랠리도 강남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비강남권에서도 상한가는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듯이, 앞으로 지금 이 선제 지표는 굉장한 어떤 최고가 랠리가 멈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집값을 치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다 소진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다음 주에 서울 20억대 아파트가 쫙 몰려있는 동네에서 2억대 그리고 3억대 분양가로 400채가 나옵니다. 여기 좀 잘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이런 공공재에 가까운 공공분양 아파트는 꼭 잡으셔야죠. 경기권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기 외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구축도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그리고 서울 직주 근접에서 가장 허브망을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데는 무주택자가 좀 챙기셔야죠. 그리고 지역별 또 안배가 있어서 서울, 인천, 경기에 사시는 분들 다 지원 가능합니다. 어디냐? 바로 마곡입니다. 마곡이 2, 3년 전만 해도 엄청난 각광을 받았죠. 롯데캐슬 루웨스트 들어오면서 여기 뭐 엄청난 이 직주 근접 허브망이 연결이 되면서 상업지역 그리고 IT 기업들 들어오게 되면서 판교를 더 능가하는 서울에 있지만 엄청난 입지적 장점을 누리게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집값이 뭐 최고 뭐 20억에서 30억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마곡 쪽에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갭 투자, 갭 투기 뭐 밀고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비싼 아파트 가격 지불할 이유 없습니다. 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서울시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17단지를 분양하게 되는데, 여기가 토지 임대부로 나오게 됩니다. 토지 임대부. 결국 분양가의 10% 정도도 안 됩니다. 2억에서 3억대면 충분할 정도로 굉장한 혜택이 있어요. 또 40년간 그냥 임대 사는 것처럼 살 수도 있고, 10년 지나서 이거 내가 마음에 든다 하면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요거 갱신하면 80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시스템 굉장히 드물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 분양은 또 59제곱에서 또 84제곱까지 나와요. 강동구에 있었던 토지 임대부하고 틀리죠. 강동구 토지 임대부는 대부분 59제곱만 나왔었는데 84제곱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평형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공급금액을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규모가 355세대, 대체적으로 한 400세대 된다 치고, 건설호수는 57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규모는 한 600채. 공급 대상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9와 84. 아주 합리적으로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양자택일의 기회가 있고, 파격적 분양가.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59제곱은 2억 9천에서 3억 4천. 84제곱은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자, 마곡에서 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열풍과 함께 엄청난 신축 분양가 대부분 15억 넘었었어요. 분양가만. 84제곱은 뭐 거의 20억 가깝게 뭐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 자, 59제곱은 한 3억대 되고요. 84제곱은 한 4억대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저층으로 간다면 뭐 2억 9천대도 있으니까 평형별 가격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야,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굉장히 좀 지금 나오고 있는 몇십억 하는 서울 아파트 신축 분양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달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보십시오. 마곡역이 뭐 거의 뛰어가면 3분 정도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옆에 있는 가격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대부분 17억이라고 하는데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은 뭐 20억도 찍는 곳들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2, 3억대에 들어갈 수 있으면 땡큐죠. 그리고 진입 비용이 2억에서 3억입니다. 40년 살 수 있고 10년 동안 살다가 내가 보유하고 싶다 하면 전환할 수 있어요, 소유로. 그리고 10년 지난 이후에 내가 또 매각도 가능합니다. 전매도 가능해요. 그리고 80년 뭐 재갱신하면 살 수 있는 그런 혜택.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택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하셔야죠. 그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여기가 17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분양가가 여기 2억에서 3억이야. 말이 됩니까? 주변 뭐 20억이라고 치고 2, 3억이 나오네. 또 600채 정도가. 여기는 꼭 한번 필터링을 거치셔야죠. 일단 진입 비용이 3억 선이라 치면 현재 마곡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 가까이 지금 올라치고 있는 상황에서 22억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곡이 좀 많이 떨어졌죠. 17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매물이 뭐 20억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가격 훅 떨어질 때까지 여기는 안전가옥 역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로 살 또 이 선택권도 있기 때문에 구축,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구축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그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굉장히 좋은 곳이죠. 단지 배치도는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재에 가까운 공공 아파트이기 때문에 동간거리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5구제곱 평면도를 보셔도 상당히 판상형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A는 좀 탑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탑상형은 뭐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사각형을 좋아해서 그렇지 동서남북의 동선이 나와요. 예, 조망이 판상형으로 좀 다른 그런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죠. 마곡 17단지는 뭐 직주 근접의 끝판왕입니다. 일단은 뭐 마곡역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송정역도 있고요. 제일 가까운 역이 이제 송정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라고 충분히 불러도 될 정도로 아까 마곡역하고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송정역이 있습니다. 송정역. 예, 그래서 뭐 서울 전역으로 지하철 5호선을 통해 가지고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일정은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인데 일단 방문 일정입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체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요. 자, 청약 일정 보시면 청약 접수는 특별 공급 3월 12일, 일반 공급 3월 16일인데 3월 3일 날 한 번 더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수정을 해서 다시 모집 공고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좀 잘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뭐 달라질 건 거의 없다 봅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 보시면 일단은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안 되고 무주택자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주택, 1세대 1주택.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어떤 마곡 17단지 같은 곳은 무주택자라면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되죠. 좀 심각하게 좀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년간 살 수 있으면서 재계약 통해서 최장 8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요. 10년 뒤엔 전매도 가능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요일, 내일 모레 보다 정확한 수정안이 입주자 모집 공고 형태로 한 차례 더 나올 예정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나오는 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별반 뭐 달라질 거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아파트 한 달 만에 지금 매물 30%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이 확실히 떨어질 건데 이런 안전가옥 같은 곳에 딱 거주하다가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뚝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내가 필요한 곳에 내 집 사야 되겠다라는 결정하시면 여기 나와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매물 랠리 이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만큼 시장은 가격 내릴 준비 마쳤어요. 그래서 공공재에 가까운 분양 아파트 살피면서 향후 구축 아파트 가격 다운그레이드 되면 진입할 포인트 노리신다면 무주택자에게는 더 없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잘 살펴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하게 잡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매물 현황이 거의 지금 엄청난 랠리를 이룰 가능성 높습니다. 연휴 지나면서 다시 꾹 눌러있던 매물이 빵 하고 터져나갈 가능성 높고 거래량은 확실히 줄고 있고 거래가는 호가부터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더 밑으로 하방 압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마곡 17단지 여기 주변 20억인데 2, 3억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생깁니다.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신다면 좋은 기회 또 될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먹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